장관 사직 후 검찰은 나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11월 14일과 21일 그리고 12월 11일 나를 소환했는데 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내가 뭐라고 해명하건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공범으로 기소를 정해두었기에 진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변호인단에 일치된 권고였다. 오래전 일이고 대부분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관여하지도 않은 일인데 불완전한 기억에 따라 진술했다가 추후 조금이라도 사실과 다른 점이 나오면 검찰은 언론에 흘려서 거짓말했다 라는 공격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안이 2022년 1월 발효되기 전까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법관 면전조서에 준하는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 검사 앞에서 한 말을 법정에서 변경하면 법정 진술이 우선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 바꾸기 한 사람이 되어 신빙성을 의심받게 된다. 금태섭 전 의원이 2006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시절 한겨레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칼럼을 쓰면서 제1원칙으로 진술 거부를 권한 이유도 바로 이 점 때문이었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점을 찾아내서 수사에 대응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파멸로 이끄는 길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공개가 원칙인 재판과는 달리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충분한 정보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야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행동하면 상처를 입는다. 수사기관의 행동에 섣불리 대응하지 않고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피의자의 권리이며 이러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현명하게 수사받는 제1의 원칙이다. 진술거부권이 헌법적 기본권임은 명백하나 검찰 조사실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먼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신문을 즉각 중단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일본의 예에 따라 몇 시간이고 신문을 감수하고 앉아 있어야 한다. 미란다 원칙은 체포와 신문 시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는 원칙 정도로 이해되고 있지만 이 원칙의 또 다른 핵심은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신문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 시 나는 이 점을 밝히며 신문 중단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장시간 신문에 진술 거부 의사를 반복해서 밝히며 앉아 있어야 했다. 이러한 관행은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얼토당토하는 추궁이나 유도 질문을 받으면 피의자는 답변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게 되어 중간에 진술 거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나는 논문과 강의에서 강조했던 이 권리를 제대로 실천할 순간이 왔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리적 측면과 별도로 나는 가족에 대한 검찰의 전면적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에 대해 진술 거부를 통해서라도 항의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멸문을 꾀하는 수사에 대해 시민으로서 항의할 방법은 진술 거부밖에 없었기에 내가 진술 거부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언론과 야당은 일제히 맹비난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사건 경찰 수사에서 진술을 거부했을 때와는 대조적인 분위기였다. 시민이 자신에게 보장된 헌법적 기본권을 행사했다고 비난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인 행태였다. 반면 후술할 유죄 수사건으로 서울동부지검이 2019년 12월 16일과 18일 소환조사했을 때는 당당하게 진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적 업무에 관한 조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